전기전력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싸다라는 판단은 당연해요. 하지만 끝났다라는 징후는 아직은 없다라는 것도 또 당연한 말이에요. 이런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으로는 이거 어떻게 해서 끝났지? 이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거. 근데 정말 팩트체크로는 많이 오른 건 맞아. 근데 여기서 끝났다는 어떤 징후가 있나? 끝났다는 징후는 없어요. 그래서 주식은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니까. 최근 각종 SNS에 이정윤 세무사님을 사칭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밸런스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리딩방을 운영하지 않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대표님! 날씨 왔어요? 네, 대표님! 앞에 있는 거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이세무사 모자를 쓰고 필승 알겠습니다! 뭐 한 적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랑 같이 함께 일하는 우상한국어 연구원님이 저한테 선물을 해준 건데, 이거를 쓰고 뭐 스크린 골프도 치고 했습니다. 뭐 스크린이니까 안에서 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재밌으니까 선물을 2개를 또 더 해줬어요. 그래서 이거 마라톤 할 때 이거를 쓰고 가서 마라톤 뛰기 전에 이제 영상을 찍고, 어제 강남 아저씨 보니까 올라갔던데 하프 마라톤 뛰면서 10km 마라톤 뛰면서 이제 이거를 쓰고 했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또 888 모자가 있습니다. 888 모자를 해갖고 이제 이거는 용도가 뭐냐면 주식이 안 될 때, 이 모자를 쓰고 올라라 888 하면 막 올라가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내가 할 일,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대천명, 하늘의 운명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저는 주식시장에서 늘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일은 응원하는 거밖에 없어요. 내 포지션이 올라라. 그래서 이렇게 모자가 3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한테 주면서 그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 밸런스 골프회 첫 필드를 5월달에 나가는데, 그때 이 모자를 쓰고 단체로.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그날 골프를 안 치고 도망갈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 1억에서 2억 만들기, 2배 만들기 성과를 또 보고를 하면 오늘까지 이제 1억 6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했던 날이 3월 19일이었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작한 지 딱 3일째 되는 날 300만 원, 670만 원 이틀을 손해를 봐서 3일째 되는 날 9천만 원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진짜 못했다. 속된 말로 못했다 라는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 타개하지? 근데 정말 욕심내서 빨리 그 1,000만 원을 하루 이틀 만에 회복하고 싶었으나 주식을 오래 한 저로서는 그렇게 무리수를 두면 더 큰 수렁에 빠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천천히 회복하는 수밖에 없죠. 오히려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그래서 한 달이 넘은 시점인데, 최근에 보시면 거의 둘레, 6, 8, 10일 연속 수익이 났고요. 10일 연속 수익도 적은 건 아니었어요. 100만 원, 60만 원, 10만 원, 6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그래서 거의 뭐 10일 동안 하루에 평균 100만 원씩 수익이 난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왜냐하면 여기가 9,600이잖아요. 근데 지금 9,500에서 출발해서 1억 600까지 한 열흘 연속 수익 나면서 1,100만 원이 났으니까 평균 하루에 1%씩, 1억으로 1%씩 수익이 나고 있고요. 제가 애초에 목표했던 게 1억으로 2억 만들기는 저는 한 달에 10%는 충분히 낸다고 보고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처음 이틀에 큰 손실이 나서 좀 만회하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평균값, 저는 평균값을 믿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 자신있게 주식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제 영상을 보면서 기운을 차리시고, 또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믿고 주식시장의 우상향을 믿는 그런 전략을 세우시면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오늘 거래소 지수는 오늘 또 올랐어요. 그래서 0.39% 상승. 사실 오늘 0.39% 오른 건 많이 오른 건 아니잖아요. 하루 폭으로. 하지만 중요한 건 어제 2% 이상 상승이 나오고 오늘 음선을 안 만들었다는 점에서 되게 기세가 좋다. 이 기세가 조금만 바람이 휙 불면 2,800을 가는 기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위로 좀 열려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아래로는 열려있다고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래로는 뭐 단기간에 조정 받아봐야 2,700을 살짝 깨거나 정말 많이 가면 한 2,670 정도까지만 열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위로는 이게 정고점을 뚫을 때 오버슈팅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위로는 2,800 이상까지도 단기간에 갈 수 있는, 그래서 확률적으로 굉장히 강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리고 계속 큰 틀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올라가는 이유를 지금 명확하게 두 가지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큰 틀에서 다른 것들이 계속 그 두 개를 막 긁어먹고 있어. 그러니까 큰 틀에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 두 개는 금리 인하랑 기술 혁신이에요. 그런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야, 금리 인상될 수도 있어. 맨날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떨어지죠. 금리 인상될 수도 있어. 근데 큰 틀로 보니까 올라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큰 틀로는 금리 인하가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거를 자꾸 이렇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게 야, 금리 인하 안 할 건데, 금리 인상 될 건데. 그럼 큰 재료는 금리 인하인데 그거를 계속 약하게 하는 게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데 금리 인하 오래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큰 재료가 중요해요? 그거를 발목 잡는 작은 재료가 중요해요? 큰 재료가 중요하다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술 혁신. AI 시대인 거 다 알고 있지 않아요? 애플도 AI에도 본심이 있다며. 삼성 갤럭시도 AI에 본심이 있다며. 엔비디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AI 본심이고 진심이라며. 그럼 기술 혁신의 시대가 맞잖아. 큰 틀로는 기술 혁신의 시대야. 그런데 뭐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 반도체 업황이 생각보다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런 작은 재료들이 큰 재료를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주재료가 그 작은 재료들을 이겨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나봐야 아니까. 지나봐야 알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큰 재료가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 금리 인하랑 기술 혁신 이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고 투자를 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정말 뜻하지 않을 변수는 하나 있을 수 있다. 무슨 뜻이냐면 금리 인하를 발목 잡는 금리 인상 재료는 저는 크지 않아요. 금리 인상 하락률은 정말 낮거든. 기술 혁신을 발목 잡느냐. 근데 실적이 생각보다 그만큼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게 안 봐요. 실적 잘 나오고 있잖아. 빅테크 기업들. 그런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갑작스러운 어떤 재료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큰 이 정신적 패닉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주식을 오래 하면서 느꼈던 예를 들어서 9.11 테러 때 또는 북한에서 우리 백령도에 포 쐈을 때 또는 불과 한 1, 2주 전에 이스라엘에서 이란 공격하네 어쩌네 이란이 또 이스라엘 공격하네 어쩌네 그때 그럴 때 심리적 패닉이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예상을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는 갑작스러운 지정학적 리스크로 하루 이틀 동안 급락을 할 수는 있어도 금리 인하를 발목 잡는 금리 인상 또는 올해 연내 금리 인하가 안 될 가능성 또는 기술 혁신을 발목 잡는 이익이 안 할 수도 있어. 반도체 업황 안 좋을 수도 있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반응할 필요는 없는 장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굉장히 좋은 위치고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건 코스닥 위치가 그만큼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코스닥이 거래소보다 약한 이유는 역시 업종별 비중 때문이에요. 업종별 비중에서 거래소의 가장 큰 업종이 뭐예요? 반도체. 그 다음은 물론 2차전지 업종도 크고 자동차 업종도 크지만 코스닥에는 아예 거의 없는 업종이 하나 거래소에 굵직한 게 하나 있죠. 금융업 그리고 지주회사. 그래서 거래소가 지금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는 반도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밸류업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 지주사 그리고 금융주들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소부장은 잘 버티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가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그다지 좋은 움직임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보다 지수 움직임 자체가 약할 수밖에 없다. 코스닥 지수가 더 좋아지려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2차전지나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좋아져야 된다. 지금 정도의 수준, 평균값 또는 평균가 이하라면 거래소 시장이 코스닥 시장보다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도체랑 밸류업 이상으로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올라갔을 때 코스닥의 지수 움직임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그래도 맏형이 중요해요. 코스닥이 동생이고 코스피가 형이기 때문에 거래소가 잘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코스닥이 떨어지기보단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딱보합 나왔고요. 어제 강한 상승에서 오늘 양선 나온 것만 해도 다행이고 팔만전자 지켰고 SK하이닉스도 오늘 양선 하락이지만 양선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강한 이유 중에 밸류업 관련주들 특히 금융주들 오늘 금융주들 KB금융이 5%가 올랐고요. 신한지주가 2%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4% 이렇게 금융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PI 첨단 소재, 실적 호전 가능성에 대한 저희로 때문에 막 크게 올랐고, CJ 대한통운, 펜오션, KB금융, 한국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같은 은행주 중심의 금융주들이 꽤 많이 올랐다. 그리고 HD 현대일렉이 오늘 또 2%가 올랐어요. 그래서 전기전력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비싸다라는 판단은 당연해요. 하지만 끝났다라는 징후는 아직은 없다라는 것도 또 당연한 말이에요. 이게 참 심리적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MBTI 말할 때 제 MBTI는 INTJ거든요. INTJ. 그 뒷부분에 T 있잖아요. 저는 좀 T, I는 네가 무슨 I야, 이잖아. 유튜브 20만인데. 그러면 I지만 이렇게 카메라가 앞에 있을 때 E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는 중간 두 번째에 있는 N도 제가 한 5번 정도 이걸 해봤거든요. 기억이 안 나니까. 한 1년에 한 번씩 5번 했던 것 같아. 근데 한 번은 ISTJ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에 있는 N도 S라고 N 차이가 S가 좀 더 현실적이고 N이 좀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저는 현실적인 부분과 직관적인 부분이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TJ는 저는 확실히 TJ인 것 같아요. J가 완전 계획적인 거잖아요. 어디 여행 갈 때 다 짜고 가면 J라면서요. 저는 얘기 한번 말씀했었죠. 어디 여행을 가면 점심을 어디서 먹을지 2-3개, 저녁 후보 2-3개, 그래 동선에 맞춰서 저희가 낫겠다. 거기가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저희까지도 계산하고 가는 사람이에요. T는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완전히 팩트 체크가 가장 중요한, 그래서 T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차트를 봤을 때 굉장히 심리적인 부분으로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끝났지? 이거는 굉장히 심리적인 거. 근데 정말 팩트체크로는 많이 오른 거는 맞아. 근데 여기서 끝났다는 어떤 징후가 있나? 끝났다는 징후는 없어요. 그거는 T야. 그래서 근데 주식은 T로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도 경험이 많을수록, 경험이 적을수록, 예를 들어 한 3개월, 6개월 했는데 뭐가 아다리가 탁탁탁탁 맞았으면 수익도 잘 나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되게 쉽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9.11 테러도 겪어보고 전쟁 가능성 이런 것들, 또는 내 심리적 패닉, 투매 이런 거 한두 번씩 맞아보면 그 심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 수 있죠. 왜냐하면 합리적 판단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시장 전체가 그럴 때가 있고 나만 그럴 때가 있고, 그래서 시장 전체가 그럴 때 어쩔 수 없지만 나만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T라도 내가 위축될 때가 있어. 며칠 동안 매매가 꼬이면 완전히 위축돼요. 그거는 팩트체크만 해서 될 일은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팩트체크상으로는 워낙 좋대, 앞으로 더 좋대, 올라가야 된대. 근데 이렇게 길게 보면 이게 더 올라가? 말이 돼? 이런 거죠. 그래서 주식은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니까 잘 이겨내셔야 돼요. 팩트체크 열심히 하시면서 또 심리적인 것도 이겨내고. 그래서 오늘 거래소 상승 종목들은 여기 신한지주나 SK스퀘어도 있으니까 우리금융지주,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금융주 위주의 밸류업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래소가 코스닥보다 상대적으로 괜찮았다, 움직임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대금 관련주에서 일단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 이 분차트를 보시면 얘가 상장되고서 12시까지 음선 보였거든요. 12시까지 정말 삐질삐질 됐었는데 12시에 갑자기 따당땅땅땅 치고 가더니 이렇게 거의 따상 수준으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오늘 거래는 삼성전자의 2배, 2조가 거래됐어요. 2조. 얘의 시가총액은 7조짜리. 7조짜리가 2조 거래되면서 거의 따상 수준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폴라리스 AI.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는 2,600억짜리가 얼마 거래가 됐어요? 4,000억. 그냥 오늘 단타족들은 이 두 군데로 다 갔다고 보시면 돼요. 신규 상장 단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HD 현대 마린 솔루션. 중소형주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폴라리스 AI. 그래서 시가총액 2,000억짜리가 4,000억 거래됐다는 얘기는 5% 먹고 팔고 3% 먹고 팔고, 근데 계속 올라가니까 먹었다가 팔고 하다가 보니까 상한가까지 갔다, 이런 거죠. 비추로테크 2,900억짜리가 3,700억이 거래가 됐습니다. 요 세 종목 HD 현대 마린 솔루션, 폴라리스 AI, 비추로테크에서 알 수 있는 건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란 우리가 불안한 그
시기보다 또 안전하게 된 시기. 유가도 안정화가 됐고, 또 우리 환율도 뭐 1,400원이 넘어가면 큰일 난다 했는데, 또 1,350원, 60원 이렇게 좀 편해지는. 환율도 좀 편해지고, 유가도 좀 편해지고, 또 미국 시장에서도, 뭐 금리 인상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나스닥은 다시 역사적 신고가 근처까지 왔어요. 나스닥 차트를 보시고 계시나요? 이게 나스닥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가 여기가 역사적 신고가잖아요. 코앞까지 또 왔다고요. 뭐 어디가 불안한 구석이 없다는 얘기지. 유가도 안정적으로 바뀌었고 환율도 안정을 찾아가라는 일이 높아졌고 미국 증시는 다시 또 역사적 신고가. 우리나라만 못 오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거래했던 HD 현대 마린솔루션, 폴라리스 A, 비츠로테크 이 세 종목에서 세 종목 모두 상한가 29, 상한가 신규 상장 90% 상한가 그리고 비츠로테크 24%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 매매자들이 굉장히 오늘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그 다음 상승률 상위 탑 30 오늘 9% 10% 이 정도면 꽤 잘 나온 거죠. 제가 6% 7% 8%일 때 좀 낮다 그랬잖아요. 오늘 10% 정도니까 괜찮게 나온 거고 더 좋아지면 이제 한 12% 이렇게 12% 13% 나오면 거의 맥스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탑 30 상승률이. 오늘 상한가 개수도 오랜만에 6개나 나왔어. 많이 나온 거죠. 거기엔 아까 말씀드렸던 폴라리스 AI도 있었고 LB 인베스트먼트는 점 상한가가 왔어. 점 상한가, 갭 상한가. 갭 상한가 나왔던 이유는 아랍에미리트의 투자 관련 재료가 나오면서 아예 그냥 아침부터 갭 상한가가 나왔고요. 폴라리스 AI 때문에 폴라리스 AI 파마, PI 첨단 소재 아까 말씀드렸고 세명전기, 요즘 전기전력 관련주도 계속 움직였고 라이콤 자율주행 관련주, 휴림 로봇 관련주, 아까 LB 인베스트먼트 관련주들 오늘 같이 움직였고 선익 시스템 최근에 계속 좀 탄력 붙는 종목, 데브 시스터즈 게임주에서 차트 괜찮은 애 몇몇 되는 애 중에 하나예요. 게임주. 클래시스 오랜만에 한 7% 정도. 클래시스는 굉장히 영업이익률 높은 의료기기 관련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상승률 상위에는 이 테마가 진짜 강했네라는 게 바로 눈에 오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뭐 폴라리스 AI 상한가 치고 했으니까 AI 관련주들이 좀 들어있나 정도. 그리고 개별 재료들 이렇게가 들어가 있고 대형주에서는 아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거래소의 금융주들이 압도적으로 오늘 상승률이 높았다. 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뭐 서울분들이 부산까지 가시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뭐 서울분들은 매달 하는 강연에 오실 수 있으니까 한 달에 한두 번 부산을 가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부산분들, 뭐 경남에 있는 분들, 한 경북까지도 서울에 오긴 쉽지 않잖아요. 근데 또 거기 있는 분들은 부산 강연에 오기는 쉽잖아요. 그래서 뭐 부산 지역 뭐 금방 한 1시간 거리,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분들은 이번 강연회를 한번 이세무사의 직강을 듣는 기회로 한번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연회 갑니다. 우리가 남이가 외치러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To survive the stock market, we need to learn our ways. I see you. 더워. 이렇게까지 해야 돼? 세금 신고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세무사는 거둘 뿐. 하나 둘 셋 이자 세금 신고 완료. 마구 마십 성공했어. 죽을 뻔했네. 나 보험가입 돼 있지? 보험가입은 밸런스 에셋에서. Don't think, just do. 지금 가입하라고. 유튜브 멤버십 가입했어? 아니요. 제발 가입해. 이러다 다 죽어.